예, 안녕하세요. 이번 필기 합격한 진수명입니다. 좀 도움 되실 만한 내용들 말씀드리겠습니다. 우선 공부를 시작하게 된 동기는 그냥 건축학과 나와서 당연히 기술사 있어야 된다고 예전부터 생각을 했었는데 딱히 이제 시작할 계기가 없었어요. 근데 작년부터 이제 계속 학원을 등록하려고 하다가 웬만하면 개강할 때 맞춰서 하고 싶었는데 자꾸 그 기회를 놓쳤거든요. 근데 올해 2월달 개강할 때 개강 이틀 전에 그걸 보게 돼서 그냥 아무 생각 없이 바로 등록했습니다. 그렇게 등록을 하고 나니까 공부를 시작한 게 아니라 그냥 시작이 돼버렸어요. 학원 등록하고 그냥 돌아가게 되더라고요. 공부 중 가장 어려웠던 점은 좀 체력적으로 그리고 이제 가족들하고 시간을 못 보내는 점, 누구나 다 그러시겠지만 저 같은 경우는 이제 아들이 2명이 있는데 첫째가 10살이에요. 그래서 이제 제 아내가 좀 많이 힘들어 했었는데 그래서 스터디 카페, 그러니까 5월달 첫 시험 볼 때는 계속 집에서 공부를 하다가 이제 두 번째 134회 준비하면서부터 스터디 카페를 다녔는데 그때는 이제 첫째를 데리고 같이 스터디 카페를 갔습니다. 그래서 너도 네 숙제해라. 아빠도 아빠 숙제 할 테니까. 그러고 한 애는 한두 시간 해서 보내고 계속 스터디 카페에서 했었고요. 한 주중에 하루 이틀 정도는 계속 3, 4시 정도까지 했었던 것 같아요. 그러고 다음날 출근하고 결국 주말에는 당연히 계속 올인해서 했었고 학원이 도움이 됐던 점은 저도 이제 다시 한번 오랜만에 공부해서 다시 한번 깨달았는데 자기 주도적인 학습이 안 되는 사람이었습니다. 근데 학원에서 그냥 시키는 대로 숙제를 계속 하게 되고 그게 결국에 이제 공부가 되니까 숙제를 완성하겠다는 각오로 그냥 계속 했었고요. 지금 아마 모의고사 원반 들으실 텐데 오늘 사실 수업이 없는 날이잖아요. 근데 이렇게 합격자 간증 듣겠다고 직접 나오신 분들은 그것만 그 열정만으로도 이미 충분히 합격하실 자격이 있으신 것 같습니다. 모의고사 원반 숙제를 하면서 용어 숙제랑 이제 서술 숙제가 있는데 처음에는 서술을 주말에 다 끝내고 주중에 용어를 다 했었거든요. 근데 이제 나중에는 용어를 주말에 다 끝내놓고 그 다음에 서술을 했었어요. 근데 그게 좀 더 좋았던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보통 서술 서브를 만들 때 그림도의 교재 그리고 스프링 제본된 그 서브 그리고 하나 더 하면 이제 고득점 답안까지 해서 그걸 다 보면서 서브를 만들게 되는데 어쨌거나 모두가 보는 이제 교재에 들어가 있는 아마 기본 바탕 그림도예로 하실 텐데 용어를 먼저 하면 그 그림도에 들어가지 않는 아이템을 더 넣을 수가 있어요. 서술에. 그게 좀 더 이번에 시험 볼 때도 좀 더 도움이 됐던 것 같고 예를 들면 노후와 뭐 콘크리트 관련된 문제가 있었는데 거기에서 이제 교수님 용어 내준 숙제 중에 DF가 있었고 그런 것들은 이제 이름도 어렵잖아요. 에트린자이트 뭐 이런 거 그런 것들을 잘 안 쓰실 것 같은데 그런 것도 좀 썼었고요. 지금 모의 원반을 계속 숙제를 하고 계시겠지만 그것만으로 이게 정말 되나 싶으실 수도 있는데 모의 원반 하면서 완성된 서브를 마지막에 계속 돌리시면 그 결국에 머릿속에 다 들어오시게 됩니다. 그래서 서브 노트를 일단 완성하는 게 제일 중요하다 말씀드리고 싶고요. 모의고사반에서 도움이 됐던 거는 정말로 한 주 한 주 치열하게 살았던 것 같아요. 하루하루 계속 숙제를 모아서 한 주를 살아낸다는 그런 느낌이었거든요. 그 목표는 계속 모범 답안을 뽑히는 게 목표였고 계속 뽑혔던 것 같습니다. 그리고 시험 답안 작성 시 각 공종별 공통 아이템은 뭐 누구나 이제 공부를 많이 하시다 보면 계속 공통적으로 나오는 사항들이 있어요. 이거 공통 아이템 써먹을 수 있겠다. 뭐 대표적인 게 소음, 진동, 뭐 품질관리자 배치 기준, 3위 대책 이런 것들이 있고 그런 것들을 따로 이제 또 노트에 써놨었고요. 근데 중요한 건 이제 시험장에 가서 그거를 시험 문제
받으면 거기에 먼저 써놨습니다. 왜냐면 눈으로 보면 아는데 이걸 제가 쓸 생각이 안 나요. 그 시험장에서는. 시간이 워낙 없기 때문에. 그래서 그걸 써놓고 이걸 쓰고 지우고 이런 식으로 했던 것 같아요. 그 다음에 따로 또 더했던 거는 용어에서 이제 정의가 중요하다고 하잖아요. 실제로 1번과 2번 정의하고 그림이 제일 중요하다고 생각을 했고, 그래서 정의만 좀 따로 정리를 했었습니다. 예를 들면 A4로 이렇게 가로로 이렇게 3단으로 나눠가지고 여기 1번부터 10개 아이템을 정의만 이렇게 다 적습니다. 제가 뭐 서브에 적었던 아니면 교재에 있던. 그 다음에 여기는 똑같은 건데 키워드만 뽑아냈습니다. 그 다음에 여기에는 제목만 들어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시간이 좀 있으면 여기에 그림까지 제가 제트스트림 제일 얇은 펜으로 좀 더 그림까지 집어넣고, 그래서 이걸 출퇴근하면서 계속 봤었어요. 그러니까 입에 붙더라고요, 그 용어의 정의가. 그래서 사실 지난 시험에서 용어 점수가 되게 낮게 나왔거든요. 159점이 나왔었는데 좀 많이 올랐던 것 같습니다. 그리고 지금 서브노트 만드실 때 본인만의 스타일을 좀 찾아서 본인이 또 편한 스타일이 있거든요. 아까 좀 전에 말씀하신 그 5줄에 하는 것도 이제 기본적인 형태고, 그 다음에 저 같은 경우에는 또 좋아했던 형태가 그림이 3줄이나 4줄 정도 나올 때가 있거든요. 그런 그림에는 그 아래에 요 이제 플로우 차트 좀 더 크게 읽을게요. 플로우 차트요. 이렇게 해서 이렇게 했고, 여기에 이렇게 할 때가 있었고, 아니면 이 화살표를 이쪽에다 그릴 때가 있었어요. 그러니까 어쨌거나 여기 공백에는 텍스트가 들어가야 됩니다. 요 3줄에는. 그리고 뭐 제일 좋은 거는 여기 시작과 끝에만 내가 뭘 넣겠다라고 결정을 해놓으면 이 안에는 제가 뭘 넣어도 상관이 없어요. 그러니까 정말로 아무것도 아닌데 여기에서 안 넣어도 되는 걸 넣어도 됩니다. 칸이 하나 나오면 뭐 거푸집 설치 아니면 뭐 거푸집 해체 뭐 이런 식으로 아무거나 넣어도 돼요. 그런 게 좀 좋았던 것 같고요. 고득점을 위한 노력으로는 이제 차별화 부분인데, 이게 차별화라고 하면은 뭐 거창하게 들릴 수도 있고 뭐 또 차별화 얘기야 뭐 그럴 수도 있는데, 거창하지 않은 것 같습니다. 저 꾸준하게 인터넷으로 대한경제 계속 봤었고요. 그 다음에 회사 게시판에서 이제 품질 안전 저희 팀에서 공지하는 내용들 계속 꾸준히 봤었는데, 그 2개가 엄청 도움이 많이 됐습니다. 대한경제 꼭 꼼꼼히 보시길 바라고. 예를 들면 아까 노후화된 콘크리트에서도 그 차별화됐던 게 제 생각에는 그게 있었던 것 같아요. 품질, 그러니까 보수 보강 뭐 시험 방법도 쓰라고 나왔었거든요. 거기에서 탄산화 시험을 비파괴 시험으로 할 수 있는 신기술이 대한경제에 소개가 됐었습니다. 초음파로 하는 건데, 그런 것들 정량적 초음파 이미징이라고 해서 대한경제에 한번 나온 적이 있었고, 그런 것들 아무도 안 쓰실 것 같아서 그거 썼더니 좋은 점수가 나온 것 같습니다. 그리고 예를 들면 또 용어에서 휴게시설 20억 이상 공사, 뭐 20인 이상 사업장, 그리고 뭐 기온, 습도, 면적 이런 거는 이 문제를 준비하신 분들이라면 다 쓰셨을 것 같은데, 그러니까 남들보다 반발적으로만 좀만 더 하시면 돼요. 저는 여기에다가 7대 취약 직종 2인 고용했으면 뭐 10인 이상도 된다. 그리고 마지막에 과태료 내용도 넣어줬거든요. 미설치 시에는 1,500만 원이고 미준수 시에는 1,000만 원인데, 그때는 헷갈려갖고 3,000만 원, 1,500만 원 적었는데도 그냥 점수가 좋게 나왔습니다. 그리고 기계적 이음 나왔을 때 당연히 이제 검사 기준 써줘야 되는데, 보통은 이제 앞접해서 설계 기준 인장강도 125% 써주잖아요. 그래서 그거 플러스 그 전에 또 준비한 게 영접
이음, 기계식 이음도 기준이 있거든요. 그것도 같이 써줘서 그 문제는 거의 한 1.5페이지 가까이 적은 것 같습니다. 그리고 공동주택 바닥 증여금 할 때도 당연히 사후 확인제도 다들 적으실 거고, 태핑 머신, 임팩트 볼 다 적으실 거고, 1에서 4등급 다 적으실 텐데, 한 발자국 더한 거는 이제 측정 위치, 벽에서 0.75m 떨어져야 된다, 측정 장소는 5개 이상 해야 된다, 이런 내용들 정말 별거 아니거든요. 반발자국만 더 하면 되거든요. 그리고 좀 마지막으로 이제 드리고 싶은 말씀은, 제가 이 자리에 앉아 있었던 게 3개월도 안 됐어요. 그러니까 저번에 간증하신 분들 중에 4분이 저랑 같이 수업을 들으셨던 분들이거든요. 2월 달에 등록하신 분들. 그때 좀 충격을 받았었어요. 3개월 만에 합격하신 분들이 많이 나와서. 왜냐면 저 같은 경우에 처음에 마음을 그렇게 먹었거든요. 기술사 시험은 포기하지 않으면 붙는 시험이다. 근데 이 생각이 좀 잘못됐던 것 같아요. 처음부터 포기하지 않을 생각을 하고 있었지 붙을 생각을 하지 않았거든요. 근데 그분들은 붙을 생각을 했었을 것 같고, 포기하지 않을 만큼 공부한 것도 아닌데 왜 포기하지 않을 생각부터 했을까라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래서 5월달 시험 보고 나서 좀 붙을 생각으로 좀 하려고 했었고, 여기 간증 자리에서 3개월 만에 합격하신 분들 보고 진짜 열심히 해서 이번에 붙어야 되겠다라는 좀 생각을 했었습니다. 네, 이상입니다. 네, 수고하셨습니까? 네, 수고하셨습니다.